우선 그 규제혁신 법제 포럼에 초청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그 포럼을 마련해 주신 김계영 원장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규제혁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디테일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 규제 혁신을 해야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몇 가지 제가 보기에 그것을 잘 말해줄 수 있는 역사적인 선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뭐 서나안지나 다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프랑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올린 드라마가 되었습니다만, 이 오징어 게임은 사실은 콘텐츠 수출에서뿐만 아니고 미국 사람,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모든 국가에서 오징어 게임, 달고나 게임,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게 달고나 게임을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하는데, 이러한 그 게임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놀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수출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그 한류 콘텐츠가 성공한 것은 사실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도 20년 안팎의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가 할리우드의 영화를 누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되고 해외에 수출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20년밖에 안 되는데, 이 20년 동안의 이러한 발전은 제가 보기에 규제 완화, 규제 철폐로 인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만, 한류의 성공은 규제 철폐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그 규제 철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선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연윤리위원회 25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영화, 음악 등을 심의해서, 사전 심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충족해야 심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영화가 상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연윤리의 사전 심의가 예술인들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 소원이 제기되고, 헌법재판소가 1996년에 이 공연윤리의 사전 심의가 언론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에 반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사전 심의 제도가 없어지고, 이 사전 심의가 없어지면서 예술의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전 심의가 있을 때에는 이금희 씨의 키다리 미스터 킴이라는 노래, 재미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박정희 대통령의 작은 키를 조롱했다, 이런 이유로 금지곡이 됐고, 이장희의 한 잔의 추억, 이 퇴폐 풍조를 주장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음악인데 그 당시에 사전 심의를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심의를 없앰으로써, 즉 규제를 없앰으로써 우리나라 예술이 20년 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규제로 이미 역사적인 선례가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를 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 영주와 농노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 질서 하에서 기술 혁신의 인센티브가 살아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암흑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부터 불합리한 규제가 없어지고 봉건 질서가 사라지면서 서양의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거의 100년 단위로 유럽에서 기술 혁신과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태리의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기술 혁신의 중심과 패권이 바뀌어간 그 근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불합리한 규제, 불합리한 질서를 없애고 자유와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하는 나라가 기술 혁신을 이루고 패권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바로 그때 유럽이 그렇게 기술 혁신과 산업혁명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조선은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교적인 산업공상의 질서가 고착되고 유교 질서가 새로운 기술 혁신의 인센티브를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상거래를 위축시켜서 우리는 거꾸로 기술 혁신에 의한 경제 성장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지난 60년간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고도의 경제 성장에서 산업 규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산업 규제 가운데 초기에 수입 규제와 외환 규제, 이것이야말로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했던 규제고 이러한 규제로 우리 국내 산업이 기술을 모방해서 배우고 축적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고 외환 규제를 통해서 우리의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규제의 산업 규제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불합리한 규제도 많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00여 건의 산업진흥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500여 건의 법률,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부분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름이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가운데 규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가 셧다운제 그리고 게임 이용을 위한 본인 확인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이미 현재 이번 정기국회 개정안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규제의 문제는 산업화 시대의 규제가 적절하고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문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규제는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사상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과 유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상, 새로운 기술인데 이러한 사상과 아이디어의 생산과 유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정보화 시대의 특징으로 인해서 규제를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규제, 사상과 아이디어의 규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부는 인쇄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금속 활자 인쇄술이 동양과 서양에 있었었는데 그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운 금속활자 인쇄술, 이것은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로부터 70년 전에 이미 우리 고려에서 금속활자술을 이용해서 직지심체 요절을 발간을 했고 이것이 현재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70년이나 앞서서 금속활자술을 개발해서 이용했지만 그러나 사상과 아이디어의 생산과 유통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죠. 그런데 말해서 서양에서는 금속활자술이 널리 보급되고
자유롭게 민간이 활용함으로써 사상과 아이디어의 생산과 유통이 확산되어 가지고 르네상스가 보급되고 산업혁명, 과학혁명, 계몽운동 이런 것으로 유럽이 중세 암흑기를 벗어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똑같은 금속 활자수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우리는 조선시대에 와서 철저히 출판업을 규제하고 시장을 규제했기 때문에 똑같은 금속 활자술인데도 불구하고 사상과 아이디어의 생산과 유통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규제가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주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통계청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더라도, 통계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년 실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는 바로 규제 과잉이다. 정보화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지 않는 한 청년 실업을 막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가운데 규제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또 형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규제는 형벌 만능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형벌 만능주의의 그 폐해는 이미 200여 년 전 영국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벌 만능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규제 혁신의 첩경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 계기에 의해서, 마찬가지 동기에서 형벌을 대폭 늘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소한 절도만으로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그 소위 블러디 코드, 너무나도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그러한 형벌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서가 정연하고 어떻게 보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그 규제가 결국 신흥 상공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의 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이 영국의 300년 전에 경험한 이러한 형벌 만능주의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되돌아봐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벌 만능주의는 최근에 진행되어 온 검찰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 개혁에는 정책인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런 검찰개혁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제가 말씀드릴 사람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지위에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책인 리더십이 규제 개혁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가보면 거기 본관 앞에 이 촛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촛불 그림을 가지고 처음에 국정개혁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는 촛불 그림 대신에 기술혁신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될 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 일자리도 좋지만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간 분야의 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산업 환경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그러한 정책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더십은, 규제 혁신을 위한 리더십은 사실은 오바마처럼 진보냐 또는 트럼프처럼 보수냐 따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기술 혁신과 산업 규제 완화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당이 집권하던 야당이 다시 재집권하던 기술 혁신과 산업 규제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